오늘은 왜 아직도 도서관에서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을 대출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종이책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먼저 김현식 교수님,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접근성과 익숙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자책 단말기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정보 취약 계층에게는 종이책이 여전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접근성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육준혁 교수님은 전자책 기술 자체의 한계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입니다. 현재 전자책 단말기, 특히 이잉크 디스플레이는 눈의 피로도는 적지만 최신 기술로도 여전히 종이책의 자연스러운 색감과 질감을 완벽히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배터리 문제도 장시간 사용에는 아직 불편함이 있고요. 종이책의 직관적인 사용성과 휴대성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했죠. 기술적인 부분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군요. 박선영 교수님, 도서관 대출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나요? 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연령대별 선호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고연령층일수록 종이책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젊은 층에서도 학습 목적의 도서나 깊이 있는 독서를 할 때는 종이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책은 주로 가벼운 콘텐츠 소비에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박선영 박사님 말씀에 더해 전자책의 DRM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대출 규정이나 플랫폼 종속성은 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종이책처럼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경험을 전자책에서는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RM 문제도 있군요. 육준혁 교수님, DRM 문제를 기술적으로 완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DRM은 기술 자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현재는 EPUB3 위 DRM 표준이나 어도비 어댑트 시스템 등 다양한 DRM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유연한 라이선스 모델 개발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표준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와의 합의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종이책만의 발견의 즐거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서가를 거닐며 우연히 좋은 책을 발견하는 경험은 알고리즘 기반의 전자책 추천 시스템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죠. 데이터상으로도 특정 키워드 검색보다는 브라우징을 통한 대출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전자책 플랫폼의 인터페이스가 아직은 종이책의 물리적 경험을 대체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책의 질감이나 넘기는 소리, 심지어 책의 냄새까지도 독서 경험의 일부인데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디지털로 완벽히 재현하기는 어렵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종이책이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준혁 교수님, 전자책 단말기 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한계일까요? 전자책 단말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킨들, 코보 등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잉크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이잉크 디스플레이는 수천 가지 컬러를 표현할 수 있고 반응 속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책의 자연스러운 독서 경험을 완벽히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육 교수님, 두 분 말씀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전자책이 종이책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익숙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소유의 개념 차이도 크다고 봅니다. 종이책은 물리적인 실체로서 소유감을 주지만 전자책은 구독이나 대여의 형태가 많아 진정한 내 것이라는 느낌이 약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종이책은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의 미디이지만 전자책은 항상 다른 기기를 필요로 합니다. 충전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부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사용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서관은 종이책과 전자책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박선영 박사님, 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서관은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나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게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여전히 풍부한 종이책 장서를 제공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자책 이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마련도 시급합니다. 저는 개방형 전자책 플랫폼과 표준화된 포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전자책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도서관이 이런 표준화 노력에 앞장설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단말기 개발과 인터페이스 개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종이책의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전자책만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기 기능 강화나 직관적인 목차 검색 등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김현식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결국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입니다. 전자책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종이책이 주는 고유한 가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매체가 서로 보완하며 독서 문화 전반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준혁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래의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교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은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지니며 공존할 것입니다. 박선영 박사님의 마무리 의견도 듣겠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선택과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독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님들의 깊이 있는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도서관에서 여전히 종이책 대출이 활발한 이유는 접근성이 우수하다, 익숙하다, 전자책 기술의 한계와 DRM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종이책만이 주는 고유한 사용자 경험과 감성적 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령별, 목적별 선호도 차이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은 종이책과 전자책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공존하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이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